눈앞에서 직접 욕하진 않는데 유튜브에서도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무책임하다. 공부를 실컷 해놓고 저런 사람들을 왜 도와주냐. 변호사들 어렵다 하더니 이런 것까지 하냐. 뭐 그런 댓글이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본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저한테 뭐라 한다고 돈을 받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 뭐 저한테도 화살이 날아오는 거겠죠. 보이는 대로 숨김 처리를 하긴 해요. 신경 쓰인다기보단 나름 댓글 관리 차원이랄까요? 안녕하세요, 이서연 변호사입니다. 이 회생파산 제도가 채권자들에게는 욕 나오는 제도 아니냐. 사실상 채권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돈 빌려줬더니 파산해버리네? 그럼 내 돈은 정말 속상하시죠. 그리고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재산이 1,000만 원인데 빚이 1억 원인 채무자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빚이 많으면 한두 명한테 빌린 경우는 많이 없죠. 은행, 카드사, 친구 등등 다양하게 돈을 빌렸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채무자가 나 돈 없다 하고 손들었을 때 남은 돈이라도 재빠르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과 친구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명백히 은행이잖아요. 돈 많고 시간 많은 은행은 빵빵한 정보력으로 신용 조회도 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추심의 노하우도 있어요. 반대로 친구한테 돈을 한번 빌려준 평범한 사람은 추심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회생파산 제도가 없다면 이 친구는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은행이 재빠르고 강력하게 남은 돈을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두루두루 공정하게 남은 돈이라도 n분의 1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굶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 빼고는 다 내서 채권자에게 한 3년 정도 줘라. 그러면 그 노력이 가상해서 나머지는 내가 없애줄게 라는 절차인데요. 이 3년 동안의 금액이 채무자가 회생을 안 했을 때보다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회생을 한다는 건 일단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건데 회사를 다니는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죠.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그 급여를 압류할 때 매달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해요. 개인회생은 올해 기준으로는 133만 원 정도 빼고는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약 50만 원 정도 매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받아갈 돈이 매달 5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관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격과 가치를 구분해야 돼요. 재벌한테 빌려준 1,000만 원과 노숙자한테 빌려준 1,000만 원 같은 가격이지만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돈의 가치는 천차만별인 거죠. 내가 친구한테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직장도 잃고 빚도 많고 파산 직전이에요. 이제 이 친구가 당신에게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겠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친구에게 받을 1,000만 원이라는 금액 말고 실제 1,000만 원이라는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대로 1,000만 원일까요? 만약에 그대로 1,000만 원이라면 제가 내 친구가 나한테 줄 1,000만 원을 피디님한테 팔겠다라고 하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잖아요. 왜? 그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담보 없는 신용채권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이처럼 돈의 가치는 채무자가 얼마나 잘 벌면서도 안정적이냐, 재산이 있느냐,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로 결정이 되거든요. 친구한테 못 받는 1,000만 원은 올해도 못 받고 내년에도 못 받고 10년 뒤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 고 해서 그 금액 그대로가 실제 가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 갚을 능력, 그리고 실제로 받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버셨다는 건 누군가가 주식으로 돈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난 그들보다 더 주식 공부도 열심히 했고 더 열심히 주식에 몰두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도로를 깔고 운전자가 있는 이상 교통사고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듯이 창업을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듯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을 못 갚게 되는 채무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 평생 신불자로 살게 하던가 아니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책임을 줄여주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던가. 대한민국은 후자를 택한 나라인 거죠.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전세 사기 피해자들,
또는 소득이 적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다 우리가 옆에서 보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성실히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적당히 세금 내고 자기 앞가림하고 살아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막 무슨 국가가 채무자들이 예뻐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채무자들이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 저희를 너무 믿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